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동소유 291페이지 쪽에 공동소유를 봅니다.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해도 걸러가지 않고 매년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올라오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왜냐하면 실무형 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공동 소유는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공유, 합유, 총유, 요 세 개를 묶어서 공동소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공유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도깨비가 시험 문제예요. 공유. 자, 이 공유라고 하는 거 자체는 어떤 단체적인 성격은 없고 개인적 성격의 투자자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의 모임이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이 모임을 해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체법적 성격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투자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분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공유라는 사실을 공유 등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분 등기도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라는 사실을 등기해야 되고 지분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1억을 투자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1억을 투자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1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모임이 공유가 됐고 그러면 이 3억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1억에 대해서 이 부분을 3분의 1로 지분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3분의 1의 지분에 대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지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유라는 사실과 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등기를 해야 되고 이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럼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군가, 그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분 3분의 1을 처분할 때 을이나 병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죠. 처분의 자유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는데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이 본인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을 팔아먹을 수 있는데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저당 잡히는 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팔아먹는 게 되는데 저당 잡히는 게 안 될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설정이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분권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갖다가 포기를 했어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다.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이거죠.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이 3분의 1의 지분이 있는데 3분의 1을 갖다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사망을 했다. 그러면
요 3분의 1의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이 되면은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분의 1을 을병한테 지분 비율로 나눠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나눠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만약에 지금 관리를 일단 보존행위부터 할게요.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지분에 의해서 투자 자금이 나왔는데 이 투자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부동산을 공유물이라 부릅니다. 이 공유물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공유물이라 하고 이 공유물에 대해서 처분을 하려고 한다. 공유물을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지분권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가 올라왔을 때 학생분들이 잘 속아버리는 시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분은 요게 지금 지분이란 말이에요. 요 3분의 1이 요 지분이란 말이에요. 요 지분은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투자를 해서 그게 건물로 투자해 놨는지 토지로 투자해 놨는지 모르는데 이 토지나 건물 이 투자물을 갖다가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분을 팔아먹는 거는 자기 거 팔아먹는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투자된 공유물, 그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된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거 지분을 팔아먹는 건지 공유물을 팔아먹는지 요거를 좀 구분을 좀 잘 하시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자꾸 헷갈리니까 좀 구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유물에 대해서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이용 계량행위, 뭐 또 보존행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 공유물에 대해서 만약에 보존행위를 하려고 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권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각 지분권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각 지분권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이 공유물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이용 계량 행위라고 할까요? 이용 계량 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용 계량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뭘로 결정한다고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의, 그래서 이용 계량 행위에 대해서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서 보시고. 근데 여기 지분의 과반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잘 틀려요. 시험 문제가. 들을 때는 쉬운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되게 잘 틀려요. 그래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때에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자, 맞아요, 틀려요? 다시 이용 계량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법조문에 공유자라고 한데 이거 뭐로 됐어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과반수가 됐다 하더라도 지분이 과반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소수 지분자들끼리 잔뜩 모여 있어도 그 사람 거 다 지분을 다 합해도 과반수가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분의 과반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라고 하고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공유자의 과반수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과반수만 봐, 과반수만. 맞네. 맞다, 이거. 이러면 이거 홀랑홀랑 나요. 그래서, 이게,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합해봐도 싹 다 합해도 지분이 과반수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다라는 거 시험 문제 읽을 때 이런 거 주의하지 않으면 되게 잘 속아버립니다,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대지가 있었다. 자, 나대지가 뭔가요? 나대지는 지목은 대인데, 지목이 대인데 거기에 건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나대지라 그래요. 다시 한번, 지목이 대면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죠. 근데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요? 안 지어져 있다고요? 안 지어져 있고 비어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나대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사람이 옷을 홀랑 벗으면 나체라고 하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다 비어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빈 땅이다. 근데 지목은 대다. 그럼 대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어서 비어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게 나대지인데 이 나대지에다가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요.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나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이용 개량 행위로 볼까요? 아니면 처분 행위로 볼까요? 좋습니다. 나대지, 비어있는 대지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왠지 이용 개량 행위 같이처럼 보이는데 판례는 이것을 처분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나대지의 건물 신축은 처분 행위. 처분 행위로 보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원의 동의. 그래서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가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 신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건물 신축은 처분행위로 간다. 처분행위로 가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로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만약에 공유물을 갖다가 지금 요 공유물인데 요 공유물을 갖다가 분할을 하려고 그래요. 공유물을 분할하려고 한다. 공유물의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해서는 분할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할의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5년간 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불분할 특약. 몇 년간? 5년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입니다. 그러면 불분할이니까 분할하지 말자. 5년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말자라고 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했는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는 처분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지 못하고 팔아먹자는 사람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왜? 급해갖고 나 짜친다 아이가 빨리 처분하자면서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수익이 들어왔으니까 좀 기다리라 그러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자꾸 팔자 그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미리 사전에 불분할 특약 5년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말자라고 불분할 특약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연장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연장은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갱신. 다시 5년 범위 내에서 또 뭐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 분이냐면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상 분할 두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협의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재판상 분할이 있다는 겁니다.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 분할이 있다 이거죠. 이 경우에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원칙이라고요? 협의 분할. 이게 원칙이에요. 협의 분할이 원칙이다.
그래서 먼저 공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분할을 하자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나는 분할하기 싫으니까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이거 안 돼요. 누군가가 분할을 요구하면 무조건 분할에 응해야 됩니다.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이 뭔가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에요. 공유자 어느 1인이 공유를 분할하자라고 주장하면 바로 주장과 동시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서 분할에 응해야 될 법적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협의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분할을 안 하고 처음부터 만약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안 된다고요? 재판상 분할을 처음부터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협의 분할해보고 협의 분할이 성립되지 않아야만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처음부터 막바로 법원에다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분할이 되면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뭐가 된다? 공유물 분할 형성 판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중개사 쪽에서는 형성 판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판결이 그 유명한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 뭐가 된다고요? 형성 판결로서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바로 판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민법 187조 적용되는 거죠. 상공 판경기에 판결할 때 그 판결이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을 하는데 협의 분할의 원칙인데 분할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할이냐 했더니 당연히 토지나 건물을 했으니까 토지나 건물을 있는 그대로 분할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공유물이 토지나 건물인데 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를 그대로 있는 상태로 분할하는 겁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분할하는 것을 현물 분할이라 그래요. 무슨 분할이라고 한다고요? 현물 분할. 이거를 현물 분할이라 그래요. 현물 분할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것을 대금 분할이라 그래요. 무슨 분할? 대금 분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지분 인수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분 인수 방식입니다. 지분 인수 방식을 이걸 가액 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액 배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이렇게 있었다 쳤을 때 병이 지금 병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 돈이 짜치니까 이거 빨리 저 짜친다 그러면 또 저 수도권에 있는 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 빨리 팔아서 쓰자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이게 가격이 덜 올라서 이거 못 팔으니까 돈이 급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지분 병이 갖고 있는 지분 요 3분의 1을 내가 인수해 줄게. 그럼 3분의 1을 지분을 지분을 인수해 주는 대신에 이 병이 갖고 있던 1억의 그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1억을 배상해 줄게. 지분을 인수해 가는 대신에 뭘로 해 준다고요? 가액. 그 투자금을 배상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된다. 물론 이제 을도 그래 그럼 내 것도 사줘 이렇게 되는 수도 있겠죠. 그래 그럼 내가 다 사줄게. 그러면 갑이 이 공유물 전부를 다 가지고 지분도 다 가지고 나머지 지분 인수해서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의 그런 분할도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판례가 시험 문제가 거의 이 공유 쪽에서 쏟아지다 보니까 판례가 엄청나게 공유 쪽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느 공유자, 가압을병 공유자가 있는데 병이 협의도 없이 어떤 공유물의 일부분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분권자가
왜 이걸 갖다가 네 마음대로 쓰노? 이러면서 이거 나한테 반환해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어느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갖다가 전부든 일부든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이 내 지분에 침해를 한 거니까 지분 침해한 거에 대해서 사용 수익한 부분을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뭘 할 수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이 뭐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료, 차임, 월세 내라. 다시 부당이득이 뭐라고요? 지료, 차임, 월세, 사용이익 내라. 이게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판례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중점적으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거, 요 합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인주의와 단체의 법적인 상황을 절충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합유인데, 여기는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지분 처분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공유해 보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나요? 자, 여기 보세요. 공유는 뭐가 있다고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 그런데 지금 합유는 지분은 있으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분을 처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하다고요? 합유자 전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은 있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 합유에서는 상속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합유에서는 지분에 대한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공유는 지분을 상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지분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을 때 다른 지분권자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했으니까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는 말은 상속인이 있을 때는 상속인한테 지분이 귀속된다.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합의에서는 지분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분 상속이 허용되지 않아요. 합의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지금 합의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합체에서 거둬진 돈을 가지고 뭔가 합의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합의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하려고 한다.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어요. 합유자 단독,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유물을 갖다가 처분하는 행위. 합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합유물을 만약에 분할하려고 한다.
합유물을 분할을 하려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총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체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체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교회라든가 종중, 문중 이런 것이 적용이 돼요. 교회, 종중, 문중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이 총유에서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분이 아예 없어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교회에 가서 헌금했습니다. 또 11조 냈습니다. 헌금하고 11조 낸 것이 지분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이 교회 그만둘란다. 내가 그동안에 낸 11조하고 헌금 돌리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 없어요. 돌리도 안 되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분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만약에 지분이 없으니,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도 당연히 없겠죠?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존재할 리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자체가 없다. 자, 그러면 총유물이 있는데 이 총유물을 갖다가 분할을 하려고 한다. 총유물을 분할하려면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총유에 교회가 들었는데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쪼개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남아있는 교인이 있고 떠나는 교인이 있고 교회가 쪼개졌으니까 그랬을 때 떠나가는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를 쪼개가지고 그러면 재산 반 내놔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떠나는 사람은 몸만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돼서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됐을 때 그게 떠나는 사람은 10원도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 총유물이 분할됐을 때 사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교회가 분할이 되면 떠나가는 사람은 총유물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총유 쪽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중 문중 이쪽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쪽에서는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총유물이 분할이 되냐 안 되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존 행위를 하려고 한다. 총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원 총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 행위를 하려고 한다. 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원 총회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서 프린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종류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05번을 좀 보겠습니다. 05번. 또 안 가져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또 찾으러 가고 뭐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아예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오늘 14일자 문제 05번에 있어요. 저 메일 정리 노트 05번, 거기다 별표 2개 치고 보세요. 자, 05번 보겠습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자, 거기 05번 뭐가 잘못됐습니까? 5번이 들렸죠. 자, 일단 1번부터 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가진 공유자, 3분의 2 지분을 가진 공유자를 뭐라 그래요? 과반수 지분권자라 불러요. 3분의 2를 가졌으니까 3분의 2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거기 박스,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박스,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그 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 대해 공유 토지에, 여기서 다른 공유자를 뭐라 부르냐면 소수 지분권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다른 공유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소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 대해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이용 개량 행위,
이용 계량 행위를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용 계량 행위를 뭐라 본다고요? 관리 행위, 예, 관리 행위입니다. 그럼 이용 계량 행위, 관리 행위는 지분의 뭐로 한다고요? 과반수. 그러면 3분의 2 지분권자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을 집어넣거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관리 행위로 간단 말이죠.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을 집어넣고 한 행위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그거 인정 못하니까 나가라 임차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좀 별표 쳐볼까요? 이번에 토지 공유자 갑을병 중 1인인 갑이 공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무다르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그 등기 전부 박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자 여기 보세요. 갑을병 지분이 3분의 1이 있는데 등기를 하면서 을 병권을 싹 뽑아갖고 그냥 혼자 앞으로 본인 앞으로 다 등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을이나 병은 갑이 지금 등기를 지분 등기를 몽땅 몰아갔으니까 그 등기 말소하고 다시 돌려놔라. 이게 지분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갑권 유효하죠. 갑한테 3분의 1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전부를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갑의 지분 빼고 나머지 요 2개의 지분을 말소하고 돌려달라 그래야지 그 지분 전부를 말소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2번 잘 보세요. 다시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그 등기 뭐라고 됐어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갑의 지분 3분의 1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하니까 등기 전부를 말소시킬 수는 없고 갑의 지분을 뺀 을과 병의 지분 2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2번 깨딱 잘못 생각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말이다. 전부 말소는 안 된다. 왜? 갑의 지분 3분의 1은 유효니까. 자, 그 다음에 3번도 별표 치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잘 틀리는 문제인데 면적이 900제곱미터인 토지를 갑을병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그중 특정 부분 300제곱미터를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갑이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을 만약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갑이 이 900제곱미터 중에서 300제곱미터를 배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을과 병은 을과 병은 갑에게 그 점유 부분에 관해서 자기 지분에 상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을과 병은 반환 청구는 안 되는데 을과 병은 뭐 할 수 있냐?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래서 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지만 여기 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지분 3분의 1을 범인 침해했으니까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용료, 사용료, 차임, 월세를 내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4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공유 상태에서는 돈 관련해서는 자기 지분만큼만 주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돈 관련해서는 뭐만큼 주장한다고요? 자기 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분 것까지 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지료, 차임, 월세 내라라고 하는 걸 옆에 지분권자까지도 같이 청구를 한다거나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한다거나 이건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지료, 차임, 월세 내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자기 본인 지분만큼만 해야지 친하다고 해서 또는 자기 자식 거라고 해서 이렇게 또는 부모님 거라고 해서 대신 청구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안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은 공유에서는 꼭 어디가 가면 본인 지분권만 요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갑은 자신 지분에 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만. 뒤에 뭐가 붙었다고요? 만. 다른 사람 거는 다른 공유자 거를 대신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본인 지분권만. 돈 관련해서는
본인 지분권만큼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에 나대지가 공유인 경우에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만 나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결정하지 않고 뭘로 결정한다고요?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좀 모여졌고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 쪽으로 가서 말이죠. 5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05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05번. 보충 05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가 옳다? 3번. 1번.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경우에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교회가 분열이 되면은 나가는 사람은 10원도 못 가지고 나간다 그랬죠? 예, 몸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지금 총유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몸만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판례가 그래요. 두 번째,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 지분을 상속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합유에서는 합유 지분에 대해서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유에서는 합유 지분자 쪽이 합유에서 지분은 있지만 상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에 대한 상속은 안 한다. 뭐는 되냐?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된다 그렇습니다. 공유 지분은 상속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 행위로서 임차인을 지분한다든가 또는 뭐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관리 행위로서 전세권 설정하거나 임대차 설정하거나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수 지분권자가 그 전세권자, 임차권자에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3번이 그대로 맞고요. 4번에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한다. 자, 여기서 현물이 뭐예요? 현물은 토지나 부동산 자체를 현물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현물이 뭐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토지나 건물 그대로 나누는 게 현물 분할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토지나 건물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걸 뭐라 한다고요? 현물 분할. 그럼 현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다 이 뜻이에요. 현물을 소유한다는 말이. 자, 4번에 그래서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 봅니다. 지분 인수를 하고 지분에 해당되는 지분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1억 요걸 갖다 가액 배상하는 방식의 분할 방식 된다 안 된다? 된다. 지분 인수하고 지분 인수에 따르는 가격 배상, 가액 배상하는 그런 그 분할 방법은 허용됩니다. 허용되는데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5번에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된다. 원래 반환 청구할 수 있다에서 판례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없다. 없다로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대신에 뭐 하라고 돼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방해 제거 청구를 하라. 뭐 하라고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지. 반환 청구는 못한다. 반환 청구를 다른 말로 인도 청구를 하는데 반환 청구,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뭐 하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가 월세 지료 차입 내라. 아니면은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다. 잠깐만 판례가 변경된 것이 교재에 있으니까 잠깐 그거 봐드릴게요.
자, 어디냐면 295페이지입니다. 자, 295페이지에 꼭대기 팔레 박스를 볼게요. 295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눈이 좋아서 오른쪽 보는지 왼쪽 보는지 다 알아. 내가 쳐다보면 창피할까봐 내가 안 쳐다봅니다. 자, 그 판례 295페이지 판례입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국이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뭐라고요? 없어. 지분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유부행위를 시행하는 거니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저기 뭐라 그러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해 제거 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뭘 할 수도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해요. 대신 반환 청구하지 않고 방해 제거 청구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거기 깔고 앉은 거에 대해서 사용료 내라. 내 지분만큼 사용료라 해서 지료, 차임, 월세 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 05번에 5번 판례 변경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으로 갈 건데 지상권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269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자, 269페이지에 그 꼭대기 꼭대기 박스에 보니까 시효 취득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거기 4번에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분묘기지권 된다라고 그랬는데 요 부분이 이제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개법령에서 된다라고 질문하셨던 분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하셨어요. 자, 그럼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분묘 기지권입니다.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이 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게 시행된 것이 2001년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난 다음에 묘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묘를. 그럼 이렇게 1월 13일 이후에 묘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시효 취득이 되질 않습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시효 취득이 안 돼요. 시효 취득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990년 1월 5일경에 묘를 썼습니다.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가요? 예, 이전입니다. 시행 이전에 묘를 썼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2005년쯤에 저기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묘를 썼지만 시효 취득 못 했죠. 그러면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중단과 정지가 있나요, 없나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있다. 중단과 정지가 있어요. 시효 취득이 중단하고 정지도 있어요. 중단과 정지가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15년 됐나요? 이 상태가? 15년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15년입니다. 15년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 사람이 이제
2006년에 귀국을 했어요. 2016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16년에서 귀국해서 오자마자 바로 묘동을 갖다 깎고 수호 봉사를 시작했어요. 자, 2022년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됐어요? 지금 2016년부터 2022년이니까 6년 됐나요? 그럼 여기가 15년이고 여기가 지금 6년이니까 21년이 되면서 시효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맞게 알아들었나요? 시효 취득 되잖아. 왜 안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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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묘지를 썼다. 이렇게 나오면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없이 시효 취득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된다예요.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10명 모아놓고 사례 주면은 답이 다 갈려. 통일이 안 돼. 저 방송국에서 변호사 여러 명 모아놓고 이렇게 어떤 사례 주고선에 의사 물어보면 거의 통일이 안 됩니다. 다 제각각인 답이 나와요. 왜? 보는 각도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생각이 옳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효 취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묘를 쓴 경우에 한해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이렇게 묘를 썼다가 시효가 중단 정지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수호 봉사를 하게 되면 계속 진행돼 가지고 20년을 채워서 시효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되냐 안 되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안 된다란 말이 붙으려고 그러면은 단서가 나와야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묘를 썼다라는 단서를 주지 않는 한 시효 취득은 되는 거예요. 예. 시효 취득이 되냐 안 되냐라고만 줬으면은 일단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 있으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는 걸 물어보려고 싶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묘를 썼다는 단서가 붙으면 시효 취득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날짜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립이 되는 겁니까? 날짜는 시험 문제다가 제때적으로 안 줘요. 그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묘를 썼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시효 취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묘를 썼다가 중단 정지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시효 취득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명쾌하게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3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12페이지. 312페이지로 와가지고, 용익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자꾸 얼굴을 쳐다보는 게 쉬지, 그런 눈치인데. 칠판 치우고 그러면 바로 쉬었다가 와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상권. 예.